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학병원 유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6월 30일 김포시가 경희대학교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쏠린 만큼 지역 의료체계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김준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데 드디어 이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정하영 시장이 어제 온라인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6월 30일에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 30일 발표했는데 도시개발구역 내에 대학용지에 갇힌 경희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경희대 측으로부터 실무단 현장 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14차례 걸쳐 관계한 협의를 진행했고 또 5월에는 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 위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 공문을 경희대에 발송을 했고 지난 6월 29일 경희대 의료원부터 보건환경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 분야 대학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하영 시장이 어제 6월 29일 날 6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시가 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 위치를 주목한 풍무 역세권은 8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오늘 2023년까지 6,923구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주식회사 풍무역세권이 8만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대학 용지로 기부하고 대학 건축 비용 중 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대학 병원 이권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700병상 규모인데 김포의 경우는 이제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구와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 측 입장에서는 700병상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0병상을 얘기했다가도 이게 나중에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서 900병상, 1000병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펴지고 있고요. 어쨌든 부지는 풍무동 안에 대학 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옆에 또 그린벨트가 있어서 확장이 유리하다는 또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고 대학에 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학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했고 대학의 부속으로 병원이 오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때 시물체 통해서 조사를 할 때도 시 인구만 보지 않고 검단 신도시 또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일산까지 이렇게 다 아우러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이 700평상을 제시했고 나중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여러 대학과 논의가 있었는데 막판 이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죠. 이번 김포시 발표는 어떨까요? 번복될 여지는 없을까요? 네, 먼저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희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유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6월 29일 날 경희대가 그 메디컬 캠퍼스 참여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가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참여 의사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김포시도 그 공문에 의거해서 언론에 발표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학교 측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오케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경희대학병원 유치 협상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진행되면 무엇보다도 좋겠는데 번복의 여지는 없을까요? 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갑을 관계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갑의 위치는 현재까지는 경희대 쪽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쨌든 원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또 오라고 하는 입장이고 경희대에서는 안 가면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상력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가 경희대를 어떻게 설득한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따라 상당히 당락이 결정됐다. 근데 단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경희대 쪽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만 이제 전달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거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정치력이 좀 더 발휘돼야 될 생각도 들고요. 네. 현재 국회의원 김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김포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김포시에 경희대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력도 발휘해야 될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말, 그러니까 2019년 11월 또 12월 이 두 차례 공모에도 아무도 응하지가 않아서 진행이 된 바 없는데 불과 6개월여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학병원 설립이 감감무소식이다, 뭐 회의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된 건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김포시가 풍무역세권 대학 부지에 대한 이제 제안 공모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도 제안에 응하지를 않았죠. 그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시가 올해부터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그 일일이 학교를 좀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희대학교 측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그게 이제 3월 달부터 실무 협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시에서도 부지 공급을 대학 측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발송을 했고요.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학 측에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참여 의사를 6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공문의 형식으로 김포시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월이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시 관계자는 대학병원 유치는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극비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는데요. 이런 사안 사실 뭐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에는 좀 이제 학교 측에서도 극비리에 좀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 보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희대 측도 작년에 경희대의료원 제3병원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여러 지역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병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계약을 했어도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산시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서울대학병원을 짓기로 합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그 건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결국 최종적인 결렬로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입장에서도 부지 매입 대금에 대해 가지고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그 이자를 무는 사태까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 유치는 최종적으로 병원을 짓고 진료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 이 대학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 공개는 혼란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이런 내용을 6월 30일 정한 김포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14차례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관계자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병원 측이 김포시 설립에 대해서 좀 망설였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이 옮기는 게 아니고 대학이 옮기는 거예요. 네. 대학에서 부속으로서 이제 병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지는 대학 부지가 맞고요. 대학이 오는 걸로 판단해야 되고요. 이 대학이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학생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문의 입장도 또 법인의 또 그 의견도 타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오려고 했다가 동문들이 반대해서 못 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대학교를 옮긴다는 거는 그만큼 대학교 그냥 딱 결정해서 온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었던 거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경희대 쪽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포시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고 경희대 측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작선인 걸로 돼서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희대 쪽에서는 약간 선을 좀 살짝 긋는 입장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사의 결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현재 이사 쪽 현재 MOU도 채워야 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교육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희대 쪽에서는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타진하는 건 맞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그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7월에 경희대 측과 업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제 시와 병원 그리고 대학이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그 병원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기반 시설을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도만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풍무역세권의 개발 수행사 측에서 당초 사업 추진 조건으로 89,000 제곱미터의 땅을 대학 용지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이 유치되면은 대학 건물 비용 중에 100억 원을 부담하겠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건들은 아마도 이제 7월달 이후에 꾸려지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마련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그 협의 사항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 대학병원 건립은요, 김 전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안인데 김포에 이렇게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면 좀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우리 김포시는 내년 초 정도쯤에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중견 도시로 이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인구가 35만 내지 36만 명 이상이 되면은 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이 필요하다고 다들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포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40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2차 종합병원도 2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시설 한 곳당 시민 1,20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네. 상급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일산이나 서울 혹은 뭐 인근 부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감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병원 유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건의료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지겠지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의 빠른 후송도 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상급 병원이 필요하고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포시로서는 대학병원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해진 위치를 두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내로 정해졌는데 여기는 애초에 대학 부지예요. 근데 병원까지 들어서게 되면 협소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정진욱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경희대 의료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그 부지는 정확하게는 그 풍무역세권 내의 대학 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 지난 민선 6기 유영록 전 시장님 시절 때 중앙토지수용심사위원회로부터 대학 유치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인난 사항인데요. 네. 정하영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이 중토위에서 대학 유치는 계속 할 거냐라는 이제 그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도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다만 대학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달라라고 했고요. 네. 중토위에서도 이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사업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규모 면에서는 또 그리고 89,000 제곱미터이다 보니까 700병상의 병원 건립으로서는 이렇게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이 풍무동 건립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장기동 앞에는 그 부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부지인데요. 근데 이부 땅은 학교 부지는 아니고 의료시설 부지로서 LH 땅입니다. 근데 이 LH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실제로 어려운 게 지금 의료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시설인데 그 LH 땅을 사면서까지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몇몇 병원이 있느냐. 그리고 이 병원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 논리에 상당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따져봤을 때 그런 의사를 타지하는 게 현재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동 주민들은 왜 풍무동이냐, 이쪽 왜 한강 신도시는 버리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는 정확히 말하면은 의료 부지인데 LH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선을 긋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LH에다가 문의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포시 대학병원이 이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구역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무역세권 개발 구역 측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경희대 메디컬 캠퍼스죠. 정확한 공식 명칭은 경희대학교 메디컬 캠퍼스가 최종 확정되면은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도 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 풍무역세권의 경우에는 87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3년까지 약 7천 가구의 이제 주거단지 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유치를 못해서였습니다. 만일 대학 유치가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도 좌초되는 거죠. 예. 만일 이제 이번에 경희대학교 메디컬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도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김포시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은 점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김포시가 안 그래도 부동산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뉴스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일단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인구 50만 원 곧 넘어서요. 그리고 80만 원, 100만 원 바라볼 김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청사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되면은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정말 정한시장이 얘기했던 그 김포의 가치 2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또 하나의 상당히 큰 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되고, 그리고 이것이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하영 김포시장도 이 언론 브리핑에서 갈 길이 멀고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점을 좀 시사한 바 있는데 병원 설립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현재까지 애무 단계도 맺혀진 단계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처럼 정말로 협상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시와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병원, 풍무역세권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법령상 대학의 위치가 변경되면 승인이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 그 영향 평가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정말로 또 시시계획 승인은 또 경기도의 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협상력을 어떻게 펼칠 거죠? 병원에서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 협상력이 많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와 학교 입장이 약간 살짝 온도 차이이긴 해요.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만 현재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쪽에 또 확인하면 아직 영향평가 같은 건 진행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보여져서 이분 또한 협상력에 따라서 많이 당락이 좌우될 거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하지만 시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병원 설립은 말 그대로 그 건물이 완공되고 진료가 개시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많은 시민과 시가 하나로 돼서 좀 이 병원 유치와 관련된 산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좀 뒷받침을 해야 된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포시가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순항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